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우입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역사에 대해서, 그린벨트 유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렴풋이 정말 그 초보적인 어떤 그런 상식도 없이 그린벨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간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뭐냐면, 그 남양주에서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관련 시설 창구를 가지고 있어서 벌금을 맞았다라고 하면 너네들 국가 땅에다가 창고 짓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그 그린벨트, 그러니까 강남 같은데 왜 그 그린벨트 국가 땅에다가 그냥 무허가 판잣집 지어놓고 건축물 지어서 그냥 등기해서 지상권 설정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생각해서 그런가 본데, 아마 지금 남양주 구리 하남 쪽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가의 그린벨트, 국가의 땅을 가지고 그렇게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린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오늘 그린벨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란 뭘까요? 그린벨트란 법률적인 용어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한다. 개발하지 말아라. 그린벨트가 어떻게 지정이 됐고 언제 지정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도에 건설부 비서관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김신조 무장공비가 들어와서 청와대 뒷산에서 총격전이 있었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좀 있었죠. 그리고 좀 무분별한 어떤 그런 그 도시 계획을 좀 막아야겠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박 대통령께서 건설부 비서관을 호출해서 님자 도시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팽창하게 돼버려 두는 것은 안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서관이 깜짝 놀라서 아니 대통령님께서 개발을 각각께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국에서는 그린벨트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라고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비서관이 뭐 이제 돌아와서 대통령이 지시니까 이제 뭐 열심히 수소문을 해봤죠. 그랬더니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온 모 인사의 출장 보고서에 그린벨트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학하신 분을 만나 그린벨트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박 겉핥기처럼 잘 몰라요. 뭐 수준이 유학을 다녀오신 분도 뭐 그냥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말라. 확장을 막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관이 이제 이곳저곳 뭐 알아보고 다른 나라 이제 사라도 찾아보고 뭐 그린벨트 개념을 이제 이 비서관이 익히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니까 뭔가를 좀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70년도에 일단은 대통령의 지시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근거가 법률을 만든 겁니다. 법률을. 70년대에 법률을 만들어서 도시계획법을 만들어서 시정안을 정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 시정안 제출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추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 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 또는 사업만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를 받은 행위 또는 사업만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허가받은 행위 사업은 결국은 정부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요 한 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도시계획법 시정안을 정부에 제출을 했고 1971년도에 1월 19일 날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됐죠.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법 시행을 딱 법률로 통과를 시켜놓고 그때부터 6개월 안에 그린벨트를 지정을 한 겁니다. 갑자기 이제 뭐 전문가가 없으니까 교수 몇 명을 수소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수들한테 그때는 뭐 이 통금이 있어가지고 찝차로
갑자기 그냥 집에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들 6명인가 몇 명인가를 갖다가 전부 다 뽑아가지고 뭐 이제 납치는 아니죠. 연행을 해서, 연행도 아닌가요? 아무튼 데려다가 어디 한 곳에 몰아넣었답니다. 그 뒤로 이제 알고 봤더니 거기 이제 호텔이었고, 호텔에서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린벨트 학식이 있었던 뭐 몇 명의 교수를 데려다 놓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뭐 그런 분들이겠죠. 자택에다가는 그 뭐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동행을 해서 호텔에 끌려와서 무조건 그냥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일주일 내로 그린벨트라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그럼 지도를 갖다 달라. 그러니까 군부대에 있는 국방부로 연락을 해서 찝차이 지도를 실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때 당시 지도는 25,000대 1, 그러니까 1cm가 현장에서는 250m 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도들이 벽에다 붙여놓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콤파스로. 진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콤파스를 그려가지고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약 한 10에서 15km를 설정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제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지금까지도 핍박을 받는 그런 개발 제한 구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71년 7월 30일 날 건설부 고시 447호로 지정을 해서 행정구역 쪽에 쭉 나열된 간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상식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내 것도 좀 해달라, 막 이렇게 넣어달라 막 발표가 되니까 뭐 이게 얼마만큼 이게 안 좋은 건지도 몰랐을 정도로 주민들한테는 어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개발 제한 구역에 뭐 크게 이게 저 추후에 엄청난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된 곳과 지정이 안 된 곳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그때 당시는 못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농지가 구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농작물을 심어 먹을 수 있으면 최고의 어떤 그 토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정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내 땅에 농작물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데는 전혀 뭐 문제가 없었으니까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 돼서 그때는 피해가 심각한 걸 몰랐었겠지요. 그 정도로 주민들한테는 전혀 설명도 없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도시계획시설로 잡아놓고 오랫동안 수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져가지도 안 하고 개발행위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그 피해가 심하다. 그래서 200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속한 토지는 2020년 7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개정이 됐으니까 20년도는 해가 딱 2020년 7월 1일입니다. 그 기점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효 또는 기관에서 매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효시켜라.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토지는 정말 이제 정부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풀어줘라. 장기간 뭐 공원으로 잡혀있다든가 도로로 잡혀있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이렇게 풀리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지금은 거의 50년 가까이 이렇게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20년이면 풀어줘야 된다는 게 200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도 50년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장기 미집행 계획 도시 시설처럼 개발 제한 구역도 반드시 고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영상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요. 이 편에서는 왜 개발 제한 구역 주민들이 도대체 이렇게 힘들다고 반발이 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개발 제한 구역 주민들은 정부의 땅을 가지고
불법으로 무허가라고 창구를 짓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입니다. 지금까지 이동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